국민의힘 어제 첫 텔레비전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선 후보들 사이에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 번도 이런 토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청자들 앞에서.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토론 실력 어느 정도 될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 차기 대선 경선구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이번에 고발 사건을 할 때 성명불상자로 했다.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 분명히 특정 캠프 소속원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 특정 캠프가 어디입니까? 아니 저는 제가 물론 그 고발 그 절차에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은 특정 캠프 소속이라는 얘기를 전혀 한 거로 저는 발표를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고발할 때. 저는 그건 뭐 금시초문입니다만은 고발 사주 사건 났을 때 왜 증거도 없이 저러냐라고 버럭하셨어요. 고발장 넣으면서 그 박지원, 조성은 거기에 성명불상자를 끼워 넣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두 사람만으로서 완결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는 검찰에 뭐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반드시 여기 끼었을 우리 것이다.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들이 이걸 만들어서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봐야 되겠습니다. 책임의 측근들인데.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제가 묻고 싶었던 질문을 어제 유승민 후보가 하더라고요. 언제 대통령이 되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저 질문이 사실 대답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그만두기 전에 결심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지탄받을 수가 있고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서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면 거 봐라 당신은 준비가 안 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제 결국은 그만두고 나서 그 직후에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갔더니 검사가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걸 다 다루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영선의 신선함과 또 영선의 약간의 그 어색함과 생경함이 예. 버무러진 토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론적으로도 저는 큰 실점은 없었다. 그렇지만 농구로 치자면 지공작전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 다음에 두 번째 토론에서는 다시 쓰기는 조금 힘든 전술이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침대 축구와 같은 부분을 봤다라는 평들도 있었고요. 첫 토론치고는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게 5대5 정도로 갈리더라고요. 예, 침대 축구라는 표현이 또 저는 귀에 들어오네요. 알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큰 실점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도 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공격적인 축구는 아니었다. 홍준표 후보가 워낙 토론, 지난 대선 때 경험도 있고 또 거침없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그러다 보면은 같이 토론하는 사람들은 물론 또 토론 사회자하고도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토론 경험이 많은 홍준표 후보가 어제 이 다른 경쟁 후보자들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야공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것은 역선택을 너무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요새는 넥타이도 파란색만 메고 다니고 있고요. 국민의힘 원팀인지 민주당과 원팀인지 원래 파란색은 이게 한나라당 색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색깔이 빨강색, 파란색, 흰색입니다. 3색입니다. 그거 갖고 시비하는 거는 좀 그렇네요. 대표, 원내대표, 각 후보들 다 박지원 비판하는데 왜 홍 후보님만 한마디 비판도 안 하십니까? 팩트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 그 고발 사주 사건의 팩트가 확인이 되면 공작이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범죄가 돼버립니다. 아, 저 진짜 충격인데요. 이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당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침묵하고 있다.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우리 편이라도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남의 편이라도 잘된 거는 칭찬을 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조국 수사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가 정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9년 8월에 조국 전 장관이 지명이 되고 또 우여곡절 끝에 장관이 되고 또 사퇴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홍준표 후보가 당시 SNS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9월 15일에 피의자가 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기이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비판하고 있죠. 그 다음 10월 11일 조국 수사를 시작하니 자신들이 지지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상식밖에 음해를 하고 있다. 조폭 집단처럼 윤석열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엄호하고 있죠. 그 다음 10월 14일 애초부터 깜이 안 되어 나대면 칼 맞는다고 경고했는데도 가족범죄단이라는 처참한 평가를 받고 결국 사퇴하게 됐다. 역시 조국 전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제 토론 끝나고 나서 저 답변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가족 수사가 가혹하지 않았다고 국민이 생각한다면 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제 수사 철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 수사였습니다. 여당이나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인에게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언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지금 이 발언이 저 사람이 원래 늘 가졌던 생각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예전에 다른 얘기 하더니 왜 이번에 또 다른 얘기를 하지? 그러면 어느 말이 진심이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